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질병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처음이라 좀 오랫동안 깊은 연구와 조사 이런 걸 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대강 짐작으로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확실히 이제 무엇으로 전염된다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염 경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전염이 되느냐 이것도 짧은 이제 질병이 출현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료도 없고 연구 기관도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이지 사실상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이제 여러모로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경로를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으로 설정해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고 재미로 들어본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참고 삼아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세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아주 아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도 아닙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상을 설정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질병이 이제 새로 나타나면은 그 질병에 대한 연구 분석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 경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할 자료도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이제 발표할 때까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새로운 질병이 나오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그 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전염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해서 생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그동안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전염 경로를 발표하겠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듣고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새로운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원숭이 두창이라고 해가지고 엠폭스라고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면 좀 혐오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엠폭스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그게 또 요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나와가지고 신문도 나고
사망도 이제 뭐 나오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문이 나온 것을.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일 겁니다. 원숭이 두창 6번째 환자 36명과 접촉했다. 7번, 8번 확진자도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이 떴잖아요, 보니까. 해외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감염 확산이 될 수도 있는 우려 사항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엠폭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대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볼 것 같으면은,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그 밀접한 신체 접촉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총 110개국에서 86,930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망률은 이제 0.13%, 116명이 사망했는데 치명률은 0.13% 정도 나와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방역당 협력해서 환자 심층 조사를 하고, 그게 지금 조사 중인지 정확한 지금 정보나 데이터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다방면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6번째 환자는 36명하고 접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명은 고위험 셋, 중위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이제 여기 밀접 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 환자는 이번 추려 중에 있다. 밀접 접촉이라는 게 무슨 성관계라든가 그런 거겠지요, 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밀접 접촉이 어떤 뜻으로 묻는 질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성접촉, 피부접촉 등을 통한 대단히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역학조사는 이후
확인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이제 추측을 감염될 수 있는 경로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고, 정확한 것은 더 역학조사를 한 이후에 이제 답변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 결과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가 확인된 것도 없고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감염될 수 있는 경로가 이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한번 이제 보여줬는데, 나도 이제 오늘의 이제 그 복수 여권을 지금에 오늘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10년 전에 복수 여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 기간이 다 돼서 재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24시 거기에 들어가서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 복수라는 것이 그 거듭복자 씁니다. 다시복이 아니라 거듭복자에다가 두어 숫자를 쓰는 거예요. 복수 여권이라고, 낙원의 여자 문서권자 써가지고 복수 여권이라는 걸, 대개 보면 1년 이상 되는 그 여권은 전부 다 복수 여권에 해당됩니다. 단수 여권은 1년 이내 여권입니다. 보통 한 3년, 5년 이런 건 다 복수입니다. 복수라는 건 국적을 일시에 두 곳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국적, 필리핀의 국적, 그렇게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년 가지고는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뒷면에 보면은 한국 주소, 애국 주소, 그렇게 되어 있잖아. 자기가 살고 있는 한국의 주소, 애국에 나가서 사는 주소. 두 군데 이제 복수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살 수 있는 복수 여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10년짜리를 재발급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가서 찾아왔습니다. 차세대 그 여권입니다. 그전에는 구형 여권은 녹색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차세대 여권은 남색으로, 모든 그 정보는 칩으로 전부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권을 이렇게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칩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전부 다 그 모든 정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여권 그 절차를 거칠 때 기계에다가 딱 스캔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급을 받느라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갔다 이제 왔습니다. 지하철을 타다가 이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일을 보는데도 얜 깨름직하더란 말이에요. 혹시 원숭이 두창이 걸리지 않을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개인 생각으로 얘기하고 그냥 재미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직도 확실한 그 원숭이 두창, 엠폭스,
그 질병이 어떤 경로로 100% 전염이 되는지 확실한 정보는 아직 연구 중에 있고 역학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확실한 그 역학 조사가 나와서 발표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이제 모든 것이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지하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변기에 앉아 있으면은 두창에 걸린 사람이 거기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즉시 나간 뒤에 내가 그 아침에 같은 데 보면은 화장실이 사용자가 많아가지고 줄을 섭니다. 저도 기다리다가 나오면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두창 걸린 사람들이 그 피부염이 피부 발진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물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피부에 발진이 생겼으니까 고름도 나오고 진물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변기에 앉으면은 변기에 진물이 다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거기에 앉아서 이를 보면은 두창이 바로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밀접한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그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고 그 이제 여권 찾으러 가는 도중에 화장실이 급해서 갔는데 거기서 일을 보는데도 깨름직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가정하에 감염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에서 전체적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공기 전염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역학조사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코로나도 지금의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나도 그렇지만은 그 요즘에 내가 지금 항상 얘기하잖아요. 환경 파괴가 되면은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병이라는 것을 갖다가 괴질이라고 합니다. 괴이할 괴자, 병질자. 괴질이 창궐, 미칠 청자 씁니다. 미치게 나타난다. 여기저기 그냥 번듯번듯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밀림이 전부 다 그 개발로 인해서 그 아마존의 밀림이 전부 다 그 없어지고 하니까 그 밀림 속에 살던 동물들이 멸종되는 것도 있고 있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림 속에 정글에서 살던 그 동물 속에 몸속에서 살던 그 병균들이 생존을 위해서 변종을 해가지고 다른 동물한테 옮겨가가지고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미친 듯이 변종을 한다는 얘기. 변종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진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초창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직립으로 걸어다니지 않고 네 발로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자꾸 진화를 하면서 환경에 적응을 한 동물들은 살아남고 적응을 못한 동물들은 멸종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균들도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체는 창조물께서 주신 천부적인 본능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사람이나 포유동물이나 모든 그 생명체는 그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본능은 다
창조물께서 생명을 주실 때 다 같이 부여된 것을 천부 본능이라고 합니다. 하늘 천자 씁니다. 천부에서 부여됐다 할 때 천부 본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삼사만상에 있는 모든 그 무생물체, 뭐 생명체든 무생물체든 모든 물체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폐로 숨을 쉬는 뭐 포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생명체든 무생물체든 간에 그러니 그놈들도 살 길을 찾아서 나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 환경이 파괴가 안 되고 밀림이 왕창 좋을 때는 그 안에 뭐 원숭이라든가 모든 정글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먹이값도 많기 때문에 버글버글하게 많았습니다. 아주 지천으로. 그러니 뭐 평균 밀림에 사는 동물 속에서 같이 공생하는 그 병균들도 거기서 같이 계속 살기 좋으니까 변종을 진화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지금의 파괴 안 되면은 지금의 그런 동물한테서 살던 병균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돌지 않고 살 길을 찾아서 인간한테로 이사를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밀림이 좀 더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숭이 수도 자꾸 줄고 아주 씨가 말라가지고 멸종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동물에서 공생을 하든 기생을 하든 간에 거기서 살던 모든 그 병균들이 살 길을 찾아서 이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고 살기 좋은 곳이 인간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동물로 말하면 가장 많은 동물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장 많습니다. 지구에서. 그러니까 인간한테 가서 살 수 있도록 변종, 그런 진화를 해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존의 천부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인수 공동 기생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인하고 짐승수 같이 오가면서 걸리는 병을 갖다가 인수 공동 질병이라고 해요. 원래 사람한테는 걸리지 않고 정글에 사는 동물한테만 이제 걸리는 병균이었는데 그놈들이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자꾸 인수 공동 전염병이 가지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 환경 파괴가 되면 될수록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동물한테 가서도 살 수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동물 사람한테서 가서 살 수도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토끼가 자기가 토끼 굴에 숨을 때 자기 잡아먹으려고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사방에 굴을 파놓잖아요. 이쪽으로 피할 굴, 저게 사방에 굴을 뚫어가지고 요쪽으로 빠져나오고 저쪽으로 빠져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균들도 여러 가지를 미리 대비해가지고 방법을 연구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변종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많으면 동물한테 가고 사람이 많으면 사람한테 동물에 가 살고 내 마음대로 여기가 살고 저기가 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수 여권이 이제 기간이 돼가지고 재발급을
민원 24시에서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일주일 만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냥 찾아가라고 문자가 딱 와가지고 가는 도중에 지하철 타고 가는 도중에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줄을 서더라고요. 아침에 갔습니다. 아침에는 원래 줄을 많이 서요. 나도 줄 서었다가 그 사람이 나온다 즉시리 가가지고 앉으니까 따끈따끈 하더라고요. 엉덩이가. 뭐 찐득찐득 하기도 하고. 그러니 만약에 앞에 그 사람이 일 보고 혹시 두창이라도 걸리면은 사방에 피부에 발진이 생겨가지고 진물도 나오고 고름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화장실 변기에 이게 찐득찐득하게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앉으면은 그게 바로 가장 밀접한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진물이 오래되면은 그게 죽겠지만은 그 사람이 거기서 병균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이 거기에 찐득찐득하니 묻어있는데 나가자마자 내가 즉시 들어가니까 그 병균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가고 하루가 지난 후에 들어가서 앉는다 그러면은 하루 사이에 사람 그 속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으니까 균이 죽을 수도 있지만 쭉 시기한 거 가서 앉으니까 뜨끈뜨끈하고 뭐 찐득찐득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발 엠폭스 감염자가 아니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것도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밀접 접촉을 했다고 해도 금방 그게 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잠복 기간이라는 거는 그 균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균이 어느 정도 증식을 해야 됩니다. 균이 뭐 조금 들어가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함부로 허용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균들이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힘이 많이 커지고 우리 면역 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때 이제 아유 아프다 왜 이 골이 아프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복기라고 우리가 잠수함이라고 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 그 잠길 잠자습니다. 잠복기. 그런 잠겨서 엎드리고 가만히 있는 기간이다 해서 잠복기라는 한자로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엎드려 붙어 써가지고. 잠복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입니다. 그래 있다가 나중에 이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병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감염 경로를 가정을 설정해가지고 국민들이 확실한 나라에서 역학조사가 연구가 완전히 완료돼가지고 확실한 정보로 발표가 되기 전에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가정 설정을 해가지고 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혹시 식당에 갔는데 제가 뷔페 식당에 자주 갑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은 그 뷔페라는 게 원래 그 숟가락 들고 하면은 또 음식을 담는 집게라든가 이런 거 한 100명이 오면은 계속 같이 그 손을 잡잖아요. 그 음식을 뜨는 기구를 100사람이 오늘 뷔페에 왔다 그러면 100사람이 다 손을 한 번씩 잡아봐요. 그럼 다 오염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뷔페 음식을 뜨면서 가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두창에 걸린 사람이 손에 물집이 있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바로 잡으면은 아주 가장 밀접한 접촉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뷔페 식당에 가보니까 그 비닐로 장갑을 이제 놔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뷔페 식당 갈 때 비닐 장갑을 왼쪽에는 별로
비닐 장갑을 낄 필요가 없던데 오른쪽은 많이 잡잖아요. 왼쪽에는 큰 접시를 이렇게 들고 숟가락만 들고 오른쪽으로 이제 뷔페 음식을 이렇게 집게로 떠가지고 담고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에만 비닐 장갑을 끼면 됩니다. 그 뷔페 식당에 가면은 비닐 장갑을 처음에 딱 놔뒀습니다. 그것만 뷔페 식당인데 비닐 장갑을 비치해 놓지 않고 있는 뷔페 식당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데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숟가락 뭐 이런 것도 뭐 매일 소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숟가락 같은 경우에 금방 그 사람이 먹던 걸 금방 씻어가지고 나인데도 막바로 가져오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영 깨름직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확실한 조사, 역학조사가 확실히 안 돼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지금에는 아주 밀접한 피부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 확실한 아직 역학조사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또 공기 전염이 뭐 된다 전 세계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 코로나도 1년 2년 가까이 돼 가지고 완전히 통계가 제대로 나와 가지고 이제 확실한 전염 경로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것도 우왕좌왕했잖아요. 코로나도. 근데 이게 원숭이 두창도 좀 세월이 지나가야 역학조사의 결과도 데이터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나오기 전에는 모든 경로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국민들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도 뷔페 식당에 다녀봤지만은, 그리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 타봤지만은, 그 마스크 해제가 됐다고 해도 보니까 거의 마스크 다 썼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뭐 전국적으로 18,000명인가 걸렸다고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그 걸려도 치료하려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개인 치료비를 부담하면 그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나라에서 치료해주면은 몰라도 아직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우리가 코로나가 좀 덜 하니까 또 이상한 것이 또 나타나고 그래요. 내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뭐 민원인 폭행, 학교 폭력, 민원인 폭력, 병원에서도 폭력자들, 그 다음에 119를 이제 불러서 긴급 환자 수송하는데도 폭력. 뉴스를 보니까 뭐 어디에서 또 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고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좀 질병이 정말 애를 말구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이지. 옛날에는 사스 나왔을 때는 뭐 금방 말이에요. 그거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애를 말구고 또 이상한 또 뭐 그런 원숭이 두창 이런 것도 나오고 좀 코로나가 지나가가지고 이제 좀 살판났다 해가지고 좀 지날만 하니까 또 이상하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8명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고 인근 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이지. 내가 이제 몇 가지만 그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재미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가정을 설정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재미로 그냥 듣고 참고 사항으로 이제 자기 지식을 만들어서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또 유튜브를 안 찍으려고 했는데 참 이상한 그 말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제 한번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인구가 많은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할 때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나뭇가지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인구가 많으면은 나뭇가지에 바람 잘 날이 없듯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별의별 일이 더 일어나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별의별 일이 점점 심하게 일어납니다. 생각조차도 못하게. 앞으로 이거는 지금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인구가 지금의 80억이 넘어서 90억에 육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만일에 150억, 200억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지금까지 나이를 먹으면서 살면서 황사가 이렇게 뿌옇게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입을 이렇게 씹으니까 모래가 딱 씹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클 때는 황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항상 깨끗해요, 완전히. 이 바다도 사막화가 되잖아요. 육지도 사막화가 되기 때문에 그 모래바람이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서 뒤덮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사막화, 육지의 사막화. 그러니까 이제 산불이 난다든가 개발로 인해서 전부 다 그 밀림이 없어지고 전부 다 산불로 다 밀림이 다 타서 없어지고 결국은 민둥이 지구 땅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막화에서 이제 그 바람이 그렇게 이제 가물고 그러니까 이제 날라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그 황사가 날라오면서 그 공중에 떠 있는 매연 가스라든가 그 중금속의 물질을 그 황사들이 그게 뭉쳐져 가지고 옮겨옵니다. 그 황사만 그냥 날라오면은 그 황사 안은 몸에 만일에 중금속 물질만 없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게 모래 흙이니까. 원래 사람이 흙을 먹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새들도 몸이 아프면은 치료가 될 수 있는 치료가 되는 흙을 찾아서 가서 먹고 치료를 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인구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미친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미친놈이라는 게 조현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조현병이라는 거는 이제 그 띠를 쪼짜로 쓰는데 아주 기분이 좋을 때는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 우울증이 또처럼 이제 아주 푹 꺼져가지고 아주 기분이 나쁠 때는 푹 꺼져가지고 완전 죽은 듯이 있다가
또 거기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갖다가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병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증이 생기는 그 기간에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덩슬덩슬 뜁니다. 그게 뛸 조자입니다. 아이고 좋아라 좋아. 이렇게 뭐 미친놈같이 미친놈같이 그 지랄을 해요. 뭐 길거리 가다 보면 별의별 놈 다 있잖아요. 내가 이제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아무 사람도 없는데 질질 웃고 뭐 말을 자기 혼자 중얼거리면서 다닙니다. 내가 어제 돈 먹고 왔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조증이 생길 때 미친 듯이 좋아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답답할 울자를 씁니다. 우울증 할 때. 그때 울기가 또 오면은 사람이 무기력하고 축 처져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사람을 쪼려보고 저걸 어떻게 한번 폭력을 한번 해볼까? 그 조울증 환자들이 살인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분이 쏙 좋다가 또 기분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정도로 괴롭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우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울증이 왔을 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도 많이 생겨요. 이 세상에. 인구가 많으면 왜서 그렇게 많이 생기느냐? 인구들이 많으면 경쟁을 하잖아요. 그 경이라는 게 다툴 쟁자입니다. 다툰다는 건 싸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뭐 보면은 인생사가 복잡하고 가난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친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그걸 갖다가 정신분열증 노이로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신의학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잠깐 들었는데 인구가 이게 증가하면은 증가할수록 전 세계의 국민들이 50%가 정신분열증 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반절 이상만 되지 그 이상은 전부 다 정신병자에 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정신병자는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100%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비해서 조금이라도 정신이 좀 약간 나빠지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50%는 정신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 아직 미쳐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미치지 않고 저 사람이 정상인가?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상하더라? 이런 사람도 포함되고 아직 미쳐서 날뛰는 놈도 있고 이 정신 상태도 완전히 건전한 사람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별의별 일이 다 저지르고 점점 인구가 많으면은 이 정신도 황폐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 황폐화가 됩니다. 이것도 자연의 섭리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식 새끼를 많이 낳으면은 사고 치는 놈 생기고 저기서 먼지를 하는 사람 생기고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는 항상 바람이 흔들거리잖아요. 근데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나무가 가지가 많이 있고 잎이 많으면은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바람이 흔들리고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많이 나면은 공부 잘하는 놈도 있고 사고 치는 놈도 있고 마약을 하는 놈도 있고 미친 놈도 있고 장가도 안 가서 한타는 놈도 있고 조울증 걸리는 놈도 있고 조현병 걸리는 놈도 있고 별별 놈이 다
있어가지고 고생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람 잘 날 없다. 그놈의 자식 많으면은, 많이 나가지고 기르다 보면은 바람 잘 날 없기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으면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별이 별내면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건전한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온 100% 온전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진다. 약간이라도 다 미쳐버린다. 이상한 사람들로만 뭉쳐지게 된다. 생기게 된다. 점점. 그래서 여기서 무기를 들고 난동 부리고 학교 폭력이니 그 학교 폭력도 생기는 이유가 경쟁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학교 폭력도 경쟁이 치열한 경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종류에 속합니다. 그게 투쟁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제 투쟁하는 것도 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전교에서 1등을 한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쟁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선의의 경쟁이 있는가 하면은 직접 때리고 받고 하는 경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쟁이 나타나는 부류에 속한다 뿐이지 다 그게 생존 경쟁입니다. 넓게 보면은 광의로 봤을 때 넓은 뜻으로 봤을 때 그 부류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 자연의 섭리라는 거는 참 묘합니다. 그거 아주 묘해요. 자연의 섭리라는 거는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자연의 섭리의 이치에 10%도 우리가 터득을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언제 참 예방주사는 다 맞았지만 언제 또 재수 없으면 코로나 걸리고 뭐 두창이 걸리나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두려움을 가지면은 병이 더 걸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암 환자라든가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봤을 때 자기가 이제 병이 걸렸다 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면은 그 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병이 걸려 있어도 병이 안 걸리지 않고 건강할 때처럼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는 건강한 것을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술, 담배를 막 먹잖아요. 먹다가 이제 병 걸리면은 술, 담배를 끊는다. 이미 늦었습니다. 생활 습관도 여러분들이, 비만이 걸리든 말든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죽은 놈은 죽어서도 때깔이 좋다는데, 다 가져와까지 내일 죽더라도 실컷 먹자. 그래서 먹잖아요. 그게 이제 죽을 병이 걸리지 않고 무슨 고혈압이 걸렸다라든가 골다공증이 왔다든가 역류성 식도염이 왔다든가 그다음에 당뇨병이 왔다든가
그다음에 뭐 신장염이 사고치 신장염이 왔다든가 여러 가지 병이 왔을 때 우리가 약을 먹게 됩니다.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약을 하나하나 먹게 되면은 약에서 나오는 또 독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옛날에는 한약은 우리가 산에 가서 뭐 인삼을 캐고 뭐 창추를 캐고 뭐 황지 뭐 향을 식물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아서 이제 약식 동본이다 해가지고 부작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식약 동본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약을 먹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건강할 때는 지금의 내가 건강을 하니까 약 먹을 정도는 아니야. 이럴 때 식생활을 잘하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나쁘다는 것을 안 먹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아직까지 뭐 괜찮다는데 견딜만 해. 한잔하자. 담배 있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아프면은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그 사람이 약독으로 몸이 더 망가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그 유튜브를 보면은 뭐 신장이 나쁘면은 뭐 어떤 약을 먹고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다 하잖아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콩팥도 나빠져요. 세상 없이 좋은 음식을 먹어도. 차라리 콩팥이 좋아지는 약을 먹는 것보다 콩팥이 나빠지지 않게 처음부터 약을 안 먹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전혀 안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치과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스케일링 같은 거 한다든가 잇몸 수술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항생제를 줍니다. 3일치기 먹으라고. 그럼 갔다가 처방을 받아가지고 사와가지고 집에다가 내버립니다. 거기서는 이제 혹시나 덧나지 않을까봐 주는 겁니다. 의사 책임도 있고 하니까. 그거 먹으면은 몸에 엄청난 여러 가지 기관이 나쁘지. 약 먹어서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치과 자주 가잖아요. 스캐닝 할 때 막 소리가 나고 물이 찍찍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뭐 소독 좀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구멍으로 꿀꿀꿀꿀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속까지 넘기고 꿀꿀꿀 물을 막 넘깁니다. 가지고 뭐 나중에 그 변으로 나오면 되지. 그렇지만 그게 신장, 간으로 다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콩팥, 간 이런 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 스캐닝을 할 때 이제 입이 물이 고이면은 뱉으세요 하고 입을 꼭 담으세요 하면 거기서 쭉 누르면은 입안에 있는 물이 전부 다 빨려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하는 데도 있지만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 할 때는 좀 백과하겠다고 하고, 그래 저도 물이 너무 많을 때는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 좀 깨름해요, 사실상. 원래 뭐 치과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종이 같은 거 가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좀 이쪽으로 드세요. 이게 뭐 물이 오제 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치과에서 앞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가려주고
뭐 더러운 치과 치료를 하다가 그런 것이 이렇게 물이라도 튈까봐 앞에다 이렇게 그 가리개를 해야 됩니다. 하지도 않고 이제 방향만 틀라고 자꾸 하잖아요. 저도 그거 알고 있는데 왜서 그런 거 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뭐 얘기해봐요. 괜히 똥별난 사람 환자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다니면은 그 블랙리스트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고약하게 하면 골치 아파요. 거기서 병원 같은 데서 폭행을 하고 잘못 의사한테 치료를 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자 그게 내 생각이에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제 제가 소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뭐 치과 의사 이런 데다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지금의 얘기하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소설을 써가지고 가정하에 이제 가상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소설입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뼈 있는 말이 들어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몸이 급속도로 나빠진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요즘에 약이 좋아가지고 거의 부작용이 없다 그러지만 이 세상에 약이 1도 부작용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기 전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잘하라. 그것이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약 도구로 결국은 마감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차피 뭐 암이 걸렸다, 무슨 폐결핵이 걸렸다. 옛날에는 폐결핵이라고 안 하고 폐로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병명하고 옛날 병명하고는 일치가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을 하도 많이 먹으면은 나중에 약발을 받지 않아요.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그래서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폐결핵이 걸렸는데 보통 약을 안 먹은 사람들은 한 6개월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잘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한 약을 줘도 반응 전혀 듣지를 않는 거네요. 그래서 6개월마다 이제 약을 바꿉니다. 같은 약을 계속 투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내성이 생기고 6개월 이상 효과를 봐가지고 진전이 없다 그러면은 그 항생제에 대해서는 몸에 내성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약을 다른 계통으로 바꿉니다. 여러 군데를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폐결핵이 전혀 낫는 경향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이제 환자인데 물어봐요. 그동안에 약을 좀 많이 드셨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많이 먹으면은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은 몸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약이 없습니다. 듣는 약이 없어요. 그걸 대비해서라도 약을 항상 우리가 아이고 머리 아파 약 좀 가져와. 아유 왜 소화가 일 안 되나? 소화제 좀 가져와. 아유 왜 감기가 났는데 이렇게 나? 아유 뭐 약 좀 가져와. 여보 집에 보면은 약 봉지가 이러 있고 옛날 먹던 약도 있습니다. 자기가 처방해가지고 먹고. 여러분들이 뭐 툭하면 신신파스 붙이니까 이게 아이고 푸직하잖아요. 그거 붙이는 약도 마찬가지예요. 경구 투입하는 거나 피부 경구 투입 약품도 있고 그다음에 그 피부 흡수로 되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기 시작하면 몸이 점점 망가집니다. 그 약을 이제 독한 약을 많이 먹다 보면 결국은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갑자기 신장이 나빠지면서 신장 투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약을 안 먹어요. 아프지 않았으니까 약을 안 먹지만은 뭐 운도 좋았겠지만은 재수 없이 뭐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재수 없이 걸리는 병도 있습니다.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꼭 건강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안 걸린다 100%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가 생체니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건강 관리를 해서 하면은 또 유리합니다. 꼭 안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꼭 나쁘게 한데 가지고 100% 병이 걸린다고도 할 수 없지만은 유불리를 따지면은 관리를 잘 하는 편이 그래도 확률로 봐서는 덜 걸리고 건강 측면에서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보다 아파가지고 맨날 골골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그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거기가 언중유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뼈대가 있는 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뭔 얘기인가 하면은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고 몸이 항상 아파.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건강에 대해서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하면서 평생 살아요. 난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 항상 조심을 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원래 병이 있으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원래 장골이고 튼튼한 사람은 난 뭐 지금까지 까뜩 없어. 야, 나는 술을 지고 가지 못하는 이상 먹고는 간다. 술 가져와, 담배 가져와. 몸에 해롭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은 더 오래 못 삽니다. 원래 건강해가지고 완전히 나는 천하장사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나는 염려할 거 없어.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몸을 이제 챙기지 않습니다. 덜. 그래서 그렇게 골골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골골하고 몸이 좀 어릴 때부터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챙깁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몸이 조금 아픈 사람들이 더 오래 삽니다. 사실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 약독으로 사람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이 죽을 병이 아니면은 웬간하면은 이 몸에 자생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연 치료가 됩니다. 죽을 병이 아닌 이상 운동을 한다든가 식생활을 건전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약을 가능하면은 먹던 약도 줄이고 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가 이제 그런 병원에 주는 약만 얘기하는데 영양제 먹잖아요. 오메가3니 뭐니 골다공제 좋다니 뭐니 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내 친구 같은 영양제가 이만치만 않습니다. 나는 120살까지 살라고 영양제 이랬다가 눈에 좋다는 약도 가져와. 나중에 이마침 됩니다. 나 이제 완전히 제대로 영양 관리했어. 그게 바로 이제 콩팥이 완전히 작살나는 겁니다. 그 약이라는 게 몸속에 들어가면은 간에서 콩팥에서 그 해독을 하고 분해를 하려면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가혹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창자가 다 녹아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지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지고 노동을 좀 하고 밭 일을 해라. 아유, 나 힘들어서 안 해. 집에 가 놀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창자를 왜 해서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킵니까? 창자도 많이 맛이 있다 해가지고 많이 먹으면은 창자 속에서 그걸 소화시키려고 간이고 췌장이고 콩팥이고 쉴 새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장자가 더 빨리 늙어요. 그래서 단식을 하면은 오래 산다고 하고 적게 먹으면은 장수한다는 얘기 거 있습니다. 과식을 너무 하면은 장자가 점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쓰면은 너무 노시가 돼가지고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은 영양 섭취할 만치만 먹어주면은 알맞게 흡수하고 장자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면은 장수한 이유가 거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집에서 나도 이렇게 좀 쉬잖아요. 그럼 장자도 좀 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제 이런 것도 몸에 엄청 나쁩니다. 그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릴 때부터 옛날에는 이제 원기소라고 있습니다. 으뜸원자에다가 기운기자 쓰고 본디소자 써가지고 원기소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원기를 이제 좀 몸에 원기를 돋군다 하는 원기소 옛날에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좀 먹으라고 먹으면은 고소한기 그런 거는 좀 먹어봤는데 그때 먹고 영양제라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그 오메가3를 갖다가 좀 먹으라고 여기다가 갖다 놔한 게 있습니다만 안 먹습니다. 사오지 말라고. 우리가 가장 영양 섭취를 하게 되는 것은 음식이에요. 바깥에서 영양소를 섭취를 안 해도 그 장수하는 마을의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서만도 충분히 장수를 합니다. 그리고 몸속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입에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걸 갖다 먹으면은 바로 영양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농축된 영양제 이런 거 너무 농축된 여러 가지 그 음식물들 이런 걸 먹으면은 상당히 그 몸에 해롭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떡 같은 거 보면은 떡을 요만침 이제 떡을 만드는데도 이게 쌀로 말하면 밥그릇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한 3그릇, 4그릇을 갖다가 만들어야지 떡을 압축하면 요만큼 됩니다. 이렇게 농축이 된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은 엄청나게 이 간에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을 가능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 가서 약을 오남용을 하지 말자. 그 약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몸을 망치는 거예요. 아주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약을 먹어가지고 치료할 때는 해야 되지만은 탁 하면 그 약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조금만 콧물이 나면 가서 감기약 좀 사와해가지고 먹잖아요. 저는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약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기가 지독하게 걸려가지고 코피도 들들들 나고 했지만은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병 얘기를 하다가 별의별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은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라고 졌기 때문에 그 음식을 통해서 영양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광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보충이 다 됩니다. 보충이 돼요. 별도로 사가지고 안 먹어도 다 자연적으로 이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인간을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먹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별의별로 뭐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엠폭스니 뭐 원숭이 두창이니 뭐 별별로 뭐 질병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의 그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모두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게 모든 것이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오래 하면 그렇고 안녕히 계십시오.